안녕하세요. 한국전기의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오리엔테이션 한번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영상을 좀 구별해서 지금 좀 찍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초 강좌라고 얘기를 하죠. 기초 강좌라고 해서 회로 이론을 좀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로 전력공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이 전력공학,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취지, 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과목은 5가지로 이제 되어 있죠. 1과목 전기자기학, 2과목 전력공학, 3과목 전기기기, 4과목 회로이론. 자, 여기에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제어공학도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뭐 반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거에서 2021년도부터 한국전기 설비기준으로 이제 바뀌었고, 우리는 그걸 약칭을 KEC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KEC. 그래서 총 5과목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필기시험을 갖다가 볼 때 총 20문제씩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한 과목당 몇 개씩만 맞으면 되냐면 12개씩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의 점수 60점으로 딱 합격이 되는 거죠. 딱 이제 60점 나오죠. 자, 우리 회로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이거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 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이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하는 건 문제은행 기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0문제, 3000문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목당. 그러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서 20문제를 뽑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인지하냐면 난이도가 상중하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짜리, 이런 유형의 문제는 중짜리,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하짜리.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랜덤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랜덤으로 완전히 돌려갖고 딱 출제를 해. 이게 CBT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쭉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상짜리에도 난이도가 또 이렇게 좀 나뉘고 중짜리도 이렇게 난이도가 나뉘는데, 그거 뭐 그냥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상짜리가 3개, 중짜리 7개, 중짜리 10개, 하짜리 7개.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짜리가 한 5개, 중짜리, 하짜리 한 15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쉽게 가볼게요. 12개씩만 맞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몰라도 합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자, 이건 지울게요. 자, 내가 어떤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겠지. 이론 내용이 쫙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몇 페이지가 됐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문제풀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나오죠.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쫙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이제 대부분 교재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맨 처음에는 하짜리 문제들이 쭉 있어요. 쉬운 것들,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중짜리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짜리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일단 딱 끝나요. 이게 이렇게 끝나. 그 다음에는 요거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 다른 주제에 대한 내용의 하, 중, 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내용이 다른 또 하, 중, 상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하짜리 문제인지 중짜리 문제인지 상짜리 문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그걸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전기 너무 어렵다. 맨날 수학밖에 없고 계산 문제밖에 없고 외울 건 너무 많고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하짜리 정도를 기준을 잡으면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하짜리 기준을 잡으면 얘네들만 다루는 거예요. 얘네들만. 보통 전기시험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전기는 공부하면 다 돼요. 다 돼요. 수학 아니고요. 산수입니다. 산수예요. 미분적분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얼마든지 있고요. 합격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최소한 전기 공부를 시작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영상의 취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로 영상을 쫙 촬영을 지금 60편에 걸쳐 갖고 쫙 촬영을 끝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파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 말고도 이런 것도 있던데 왜 이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중짜리 아니면 상짜리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뺀 거예요. 그건 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된다. 영상의 취지가 이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력공학도 같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촬영할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기초 강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 많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영상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요런 부분은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공학은 이거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전력공학은 종합 과목이에요.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이 계통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 전력공학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계통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앞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력공학은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어떠한 문제점이나 현상이 있어요. 어떠한 현상이 쭉 나타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거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유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공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염두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각보다 쉬운 편이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간단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접근하시기가 회로보다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앞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장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전력공학은 총 11장으로 구별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회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9장 전달함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전력공학은 총 11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11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갖다가 기본 문제 같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